자, 축구는 증시는 지금입니다.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와 오픈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고 어서 오세요가 순간적으로 씹혔어요. 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뭐 급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마음만 조급한 거죠. 기업 뭐가 등장했죠?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특징주와 함께 분석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분석해보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2.5%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바로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이 과연 어떤 기업과 어떠한 내용들로 공급 계약이 체결된 건지, 그리고 기업 가치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함께 분석해보고요.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오전에 개장 초반에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면서 봤기 때문에 뭐 22조 원, 23조 원 어느 기업인지는 밝히기는 또 어렵겠죠. 뭐 NDR이라고 항상 그 뭐 비밀 유지 협약 뭐 그런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네, 기간은 얼마, 반도체 위탁 생산 뭐 구체적인 내용이 혹시 파악되는 게 있나요? 네,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관련해서 반도체 생산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8년여간에 걸쳐서 이제 공급을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규모는 22조 8천억 가량 정도가 되는 수준인데 2024년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7%가 넘는 좀 대규모 수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2024년도 기준? 예, 근데 2024년 22조 원이 8년에 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뭐 산수했을 때 8로 나누면은 얼마예요? 8, 3, 24, 3조 원이 좀 안 되죠. 네. 그럼 3조 원이면 연간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닌가? 그 작년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이제 그 매출 규모에서 네. 이제 그 금액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기대감은 충분히 시장에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파운드리라는 분야를 봤을 때 파운드리는 트랙 레코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위탁 생산에 대해서 수주를 경험해본 회사로 좀 수주가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산에 대한 수율도 높아지고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TSMC가 가장 큰 강점을 보여왔고요.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모든 공장이 다 100%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그만큼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대규모 수주를 했다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트랙 레코드를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공장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의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마켓쉐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실 뭐 상징성이라는 걸 좀 더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 네. 김유정 아나운서는 혹시 뭐 파악되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독일계 회사인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8년 발동한 23조 원 규모라고 한다면 단일 기업인가? 그렇죠. 음. 그동안의 파운드리 적자, 뭐 분기 적자 2조 정도라고 나왔어가지고 시장에서는 계속 적자 폭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고 이제는 계속 적자가 이어갈 거야가 아니라 이제 뭔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될 거야라고 해서 시장에서 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수주에 대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아직 엔비디아에 대한 HBM 이슈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먼저 좀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사실 엔비디아 말고도 뭐 이렇게 거래하고 워낙 글로벌하게 기업들이 워낙 많아요. 네. 거래하는 기업들도 많고 근데 다만 엔비디아는 그 탑 티어로서의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상징성 그 이상을 그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돈은 뭐 여기서 뒤에서 뭐 이렇게 사보면 중국 업체들 뭐 이렇게 많이 벌죠. 뭐 그 중에 이제 뭐 상각을 쳐버리거나 뭐 이런 게 좀 커서 그랬죠. 이번에 1분기 실적에 우리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대손 상각 뭐 하여튼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그게 좀 큰 의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갈아엎어 버렸잖아요. 네. 갈아엎었어요. 자, 그럼 삼성 파운드리에 연결된 기업들은 사실 두산 테스나만 튀죠.
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된 가동률도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사실 처음 공지가 나왔을 때 일단 지금은 독일계로 추정하고 있어서 테슬라는 아닐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네. 정확한 기업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테슬라와 관련된 수주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두산 테스나가 또 테스나 관련된 삼성전자의 납품 이력이 있어서 기가 관련 팩토리? 기대감까지 향후 추가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테슬라 공장이 큰 게 있죠. 기가팩토리로 알고 있는데 뭐 그쪽에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칩을 테슬라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GPU는 물론 이제 좋죠. 그 칩셋도 좋고 하지만 자기들의 두뇌 칩을 설계해 가지고 어디다 이제 생산해 줘라고 맡기고 싶은데 뭐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뭐 그러면 두산 테스나가 이제 검사를 또 많이 한다고 하니 네. 이렇게 시장의 스토리를 엮는 건가요? 이게 그 독일 기업일 거라고 추정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2033년 말에 공개가 되기로 했습니다. 2033년 말. 네. 이제 아직 계약이 모르네. 다 지금 끝나고 뭔지 나서 지금 공개가 모르겠네. 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이나 이제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올 가능성은 뭐 그전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납품 끝나고 까겠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33년 말에 공개가 되면은 정확한 회사는 알게 되겠지만 뭐 그 이후에는 아니 그 이전에는 뭐 그 추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에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테슬라를 포함해서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NXP라던가 뭐 지멘스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보쉬를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좀 그 추정을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저는 꼭 자율주행에 한정됐다기보다 테슬라를 포함해서 좀 인공지능 관련한 그 칩까지 설계해서 이제 위탁 생산 파운드리를 한다라고 그 정도로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네. 정도 22조 정도가 작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의 수주를 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칩 수요를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네.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향 매출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1분기 말에 좀 적자를 보이면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해서 파운드리 테스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장기적으로 매출도 계속 성장하는 분야라서 이제 단기간에 수주를 했다고 한 게 이제 뭐 큰 이벤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가에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가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오늘 주가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뭐 아무래도 이벤트성으로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그 이제 두산 테스나를 포함해서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이오테크닉스 등 이제 뭐 가온칩스도 있고 설계나 아니면은 장비 그리고 그 테스트, 패키징 이쪽 분야까지도 조금 더 확장해서 그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주가들은 반응을 안 하고 있고 일단 뭐 삼성전자나 되니까 저 정도 공개하는 거지 일반 기업들은 이 해외사들이 좀 그게 민감해요. 잠시라도 노출이 되면은 그 계약을 깨버리거나 페널티를 물리거나 아니면 배상 청구까지 하기 때문에 국내의 회사들은 사실 수주 공시가 공정 공시인데도 불구하고 공시를 막 내지도 못하고 하는 소갈이 이게 좀 있어요. 네. 네, 안쓰럽다 싶은데 자 일단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네. 삼성전자와 예.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는 또 오늘 같은 이제 첫 반등에서는 조금 따라붙어서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뭐 또 1분기 적자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 앞으로 매수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오늘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67,000원대를 그 기록하고 있는 주가에서도 시가총액이 한 400조 정도 됩니다. 글로벌 피어 그룹으로 완벽하게 매칭시키기는 좀 어렵지만 TSMC 같은 경우 시가총액 한 1,700조, 원화 환산으로 했을 때 1,700조 정도 수준에 이제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보다 한 2배 정도 더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시가총액이 그 정도로
벌어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술적인 우위라던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시장 마켓 셰어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파운드리를 수주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의 트랙 레코드를 계속 쌓아간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그 시가총액 지금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고 매수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네. 매수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뭐 삼성전자도 얘기했다가 SK하이닉스도 이야기했다가 하루하루 또 다른 기업들을 계속 전략을 세워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계속 잘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단순히 지난주 내내 뭐 HBM 관련된 기대가 뭐 계속 이런 것만 나왔다면 이제 파운드리도 다시 한번 기대감이 들어왔고 사실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삼성전자 플러스 파운드리한 장비주까지 보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늘부터 이제 슬슬 장비주 하나씩 공부해 보면서 네. 슬슬 담아가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장비주. 장비주가 움직여야죠. 네. 시장 전체가 고루고루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닥은 장비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겠죠. 뭐. 네. 그리고 또 올라줘야 되고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이 다 같이 오르면 좋겠다라는 또 간절한 염원이 있어서 네. 이 오르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서 오른다, 사야 된다라고 매수.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의 동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뭐 삼성전자하고 사실 두산 테스나는 직접 연관성의 재료가 나온 건 아닌데 네. 시장이 그려내는 거잖아요. 아까 그쵸. 얘기했던 뭐 독일 개, 이거 뭐지? 테슬라 독일 법인인가? 독일 법인이 22조 원을 한 방에 이건 조금 뭔가 잘 모르겠다. 네. 애매하다. 근데 시장은 항상 그 소설을 쓰죠. 가더라 말해가지고 너만 알아.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데 뭐 아닌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근데 두산 테스나는 일단 뭐 기술력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기업 가볼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요. 오늘 HD현대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 네, 오늘 이 기업을 보고 싶은 이유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이슈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서 HD현대중공업의 군산 조선소가 미 해군 선박의 MRO 기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또 장보고 투급 잠수함 성능 개량 수주 수혜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이 기업이 5%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관세 협상을 앞두고서 이 주목받고 있는 조선, LNG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함께 점검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업이 오늘 좀 뜨겁습니다. 나름 그래도 가장 그 관세 협상의 그 키를 쥐고 있는 뭐 핵심 부분인 것 같아서 주목은 다 받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은 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보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한미 무역 협상이 이제 8월 1일자부터는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타결이 안 되면은 예정대로죠. 그거.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는 것보다 우리가 미국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력 아니면은 그 강점이 어떤 분야가 있느냐에서 봤을 때는 뭐 방산도 있겠지만 방산보다도 더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조선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업에서 그 MRO 그 관련해서는 그 HD 현대중공업도 이제 그 미국의 이제 헌팅던 턴 잉걸스라는 곳하고 이제 MOU를 체결하면서 이제 HD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모든 조선업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강점을 이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에 협상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조선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군산항에 미 해군 MRO 기지를 만든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견제를 해야 되는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선박 관련한 이제 MRO 그 조선소가 생긴다. 아니면 이용할 수 있고 계속해서 선박을 정비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그 글로벌 그 태평양 함대를 포함해서 모든 그 미국의 이제 함대 수주를 이제 우리나라가 좀 집중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뭐 거제나 창원에서 이제 생산하는 그런 조선업 관련한 부분보다도 더 집중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주, 조선업이 관세와 엮이면서 최근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잘 되면 좋겠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관세 불안함 나오면 나오는 카드가 항상 일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말인 즉슨 그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다라는 뜻이라서 이게 정말로 관세 합의에 잘 쓰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동시에 일본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일본의 조선과 경쟁했을 때 우리가 트럼프에게 더 매력적인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언론의 뉴스들이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조선 섹터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HD현대중공업이 상승하고 있는 게 군산에 있는 HD현대중공업의 조선소를 가지고서 미국의 MRO 기지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 군산이 서해 쪽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중국과 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전에 사드 문제처럼 또다시 국제 간의 분쟁으로 거론될 수 있는 여지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오늘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지만 또다시 묻혀 있다가 종종 들려오는 좀 지루한 호재로 바뀌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개인적으로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이 일반 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네. 전부 바다로 나오잖아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북한도 이제 구축함 진수식 지난번에 한번 넘어지긴 했지만 북한이 오늘 아침에 또 몇 가지 얘기했어요. 김여정 부부장 담화로 우리를 향해서 얘기했는데 북한식 화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 뉴스 보면은 서울 어떤 정책이 나오든 흥미없어. 마주 앉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마주 앉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 네, 거예요? 북한식 화법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 한미동맹의 맹신 대결 기도 선임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했지만 만나고 싶다. 네, 대화하고 싶다. 반대로 약간, 알아들어야 하는군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무시하는 게 더 안 좋은 거고 네. 반응을 한다는 거는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이 바다를 다 접하고 있는 이 위에 축이 밑으로 자꾸 내려오는데 이거를 미국 입장에선 대항하려면은 한일이 다 중요합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일 간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그 미국에서 만들어갖고 배를 다 보내면은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국제 정세의 구도로 제가 생각한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조금 먼 비전으로 봤을 때는 이 조선업은 상당히 큰 묵직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나현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조선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MRO 시장을 포함해서 이제 그 군함 관련한 그 미국의 수주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점은 뭐 명확하게 전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서 한국이 차지할 수 있는 점과 이제 강점은 분명히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조선을 포함해서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 그리고 군사적 협력이 더 강화될수록 이제 중국향으로 이제 사업을 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주의도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상반기에 상당히 뭐 관광업을 포함해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도 조금은 더 이제 필요한 시점, 하반기에는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고요. 네.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전망은 이제 매수 관점 그대로 유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MRO 시장에서의 그 한국이 차지할 수 있는 강점은 아직도 뭐 명확하게 아니면 구체적으로 전망대에서 나오는 부분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조선업은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 그리고 실적이 그 앞으로 보여지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증시 지금의 두 가지 기업은 여기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가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